대연해내게 됩니다. 교통사고 해결 100%에 도전하는 도로 위의 해결사. 이들이 펼치는 진실 게임의 현장으로 빈지의 카메라가 출동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로 새벽 도심을 깨운 구급차가 순간무게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차량 두 대가 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는데 놀란 가슴 더욱 안타깝다. 여기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 고사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들려오는 사고 소식. 이란의 교통사고 건수는 장마치 23,950. 권양,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온 국민이 그 이름은 모르는 채 그 성만으로 알고 있는 이름 없는 유명인사. 얼굴 없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 처녀는 누구인가? 그의 변론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86년 겨울 인천지방법원의 한 법정에서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23살 된 여학생을 경찰이 성적으로 고문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제 군주 시절도 아니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그런 파렴치한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법정에서 부도덕한 공권력을 정면으로 고발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영래입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 43살의 인권 변호사. 그래서 조영래의 죽음은 충격적이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한겨울 언 땅 속에 그의 몸을 묻기 전에 한 여성이 추도사를 바쳤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날수록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조 변호사님이 제가 당한 성공 사건을 얼마나 깊게 아파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이 사회에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풍파하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제 사건이 조금이라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변호사님 차지입니다. 지난 86년 여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천서 성고문 사건. 그 시작부터 끝까지 피해자 권양 곁에는 변호사 조영래가 있었습니다. 벌써 20년 전 얘기가 돼버린 그 사건을 증언해주는 기록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고인의 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유품 속에 접견록이 들어있었습니다. 인천 소년교도소로 권인숙을 찾아간 조영래는 실로 엄청난 얘기를 듣습니다. 서울대 의류학과 3학년인 권인숙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부천시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 위장 취업을 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권인숙은 주민등록증 위조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연행됩니다. 취조 과정에서 권인숙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 5.3 인천 사태 관련자의 이름을 대라는 협박에 시달렸고 결국 한밤중 취조실에 끌려가 수사관 문기동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성고문을 당합니다. 폭언과 폭행은 이미 당할 대로 당한 상태였습니다.
속에 빠져버린 사고. 부드럽는 단독 트랙에서 가장 큰 과실은 대부분 운전 부족이. 하지만 조심스런 포인트. 혹시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건 아닐까? 좀 더 정확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위해 교통사고. 그때 굉장히 쇼크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여학생이 그런 힘든 일을 겪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우선 순수하게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민주화 운동에서 어떤 폭발력이라든가 기폭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은 이 일이 다 알려지면은 말하자면 군부 정권의 포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걸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감 같은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86년 초부터 전두환 50 정권은 본물처럼 터져나온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5월 3일 신민당이 주최한 개헌 추진 인천대회에서 학생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시위가 격렬해지자 전두환 정권은 시위대를 좌경 용공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제가 그때 신문을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당하고 그랬던 건 분명히 5.3 때 배우자들을 찾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그때 장기표 씨니 이런 분들, 양승조 씨니 이런 분들 찾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제가 그때 신문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성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조영래는 즉시 합동 변호인단을 대표해서 고발장을 씁니다. 그리고 그 고발장을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로 보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는 일을 그때 조영래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조 변호사가 그때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소상하게 정확하게 치밀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전모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장 작성을 조 변호사한테 일임을 했고 조 변호사가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실린 것은 사건 내용을 얼버무린 작은 일단 기사. 정부는 이때 각 신문사에 보도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성고문은 없었으며 운동권인 권양이